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달리기 전도사 안정은 씨를 만나봅니다. 안정은 씨는 달리기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세계 6대 마라톤을 모두 완주하면서 국내 최연소 완주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제는 국내 러닝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주자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일이 꼬이고 마음이 우울할 때 몇백 미터를 달려본 그 5분의 시간이 결국 그를 전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뛰게 했고 러닝계의 인플루언서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지 달리기 전도사 안정은 씨가 갖고 있는 꿀팁은 뭘까요? 안정은 씨 지금 만나봅니다. 달리기 전도사죠. 그리고 달리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셀럽이십니다. 인지도가 있으신데요. 안정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닝 전도사 안정은입니다. 네, 요즘 정말 달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점점 많아지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요 앞에 KBS 방송국 앞에 여의도 공원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은 뭐 아침 시간대도 그리고 저녁 시간대 이렇게 단체로 뛰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잠깐 그 러닝 크루에 가입을 해본 경험상 보니까 저는 달리기는 정말 돈이 안 드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돈이 들던데요? 네, 요즘엔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아니 뭐든지 뭐 장비빨 이런 말도 있지만 네. 달리기는 그냥 달리면 되는 운동화 하나도 좀 굉장히 기능성 운동화들이 비싸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뭐 기본이 3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40만 원, 뭐 5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꼭 기능성 운동화를 좀 신어야 좋은 건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비싼 운동화는 좀 잘 뛰시는 분들, 기록을 좀 단축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해요. 예. 근데 초보자분들께는 그냥 비싼 운동화보다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예쁜 운동화, 예쁜 러닝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수준이 이제 뭐 프로가 아니면은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막 뛸 때 이제 뒤에 뭘 매면 막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니까 이렇게 착 붙는 뭐 조끼 같은 거에 이렇게 물통도 이렇게 빨대 쪽 빨아먹고 이런 것도요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얇은 조끼잖아요. 수납 공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그것도 한 10여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없어도 됩니다. 다들 뭔가 이제 다 갖춰놓고 시작하시려면은 돈이 많이 들지만 그냥 가볍게 앞에 나가서 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안정은 씨는 사실 그 어렵게 취업한 항공사에서 뭐 비자 문제 때문에 소갈이 하다가 너무 힘든 마음에 달리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달리기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인생의 모토가 될 정도로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달리기 하면서 직장 생활은 어떠셨는지요? 처음에 호텔 마케터로 직업을 갖고 있었을 때는 그 시기에만 해도 달리는 사람들의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문화도 많이 알려지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 운동복을 회사에서 갈아입고 달리기를 하러 나간다는 거는 그 회사에서 정말 별종인 사람처럼 취급이 됐던 거죠. 한마디로 좀 튀죠. 네.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네. 그 좀 더 보수적인 회사이기도 했었고, 또 휴가를 모아서 해외로 마라톤 대회를 또 참가하는 것도 또 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떤 경험까지 했냐면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은 제 뒷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야, 걔는 휴가 때 뭐 어디 캐나다에 가서 마라톤 대회를 뛴다더라. 어디 주말에 제주도 대회를 가서 뭐 입상을 해서 뭐 상품권 얼마를 받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도 모르는 분들이 수군수군 되시고 제 SNS를 이렇게 호시탐탐 또 보시고 하는 게 또 그게 저로서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게 또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네,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네, 맞아요. 오히려 달리기가 제 일을 더 열심히 만들어 주기도 했거든요. 예. 회사 안에서는 상도 받고 했었는데 오히려 상 받으면서도 개인 취미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 시대에서는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뭐 출근해가지고는 뭐 점심 때도 계속 운동하시고, 네. 점심 때 회식 있으면 또 운동량이 부족하니까는 뭘 하셨어요? 그 회사가 23층에 있었거든요. 23층. 예. 네, 점심 먹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 23층까지 걸어서 올라갔고, 점심시간에 좀 시간이 남으면은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30분만이라도 러닝머신에서 뛰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마저도 시간이 안 되면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 달리기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런 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면 하루쯤 이렇게 제끼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화장실에서 안 좋은 말을 들었던 날들은 혹은 그 비자가 나오지 않았던 그 한 주는 그걸 견디기 어려워서 오히려 더 긴 거리를 달리게 되더라고요. 뛰고 나면 조금 걱정 근심이 이렇게 사라지나요? 맞아요. 근심도 사라지고 뭔가 상처받았던 말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달리기는 치유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해요. 네. 참 직장 생활도 좀 쉽지 않았어요. 네, 다 예.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달리기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네. 결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네, 맞아요. 물론 지금은 뭐 크리에이터, 뭐 유튜버 이런 직장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 무언가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설명하는 것도 어려웠고, 네.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것도 더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면서까지 빠지게 된 게 처음으로 달리기였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 많았을 건데 나오지 못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나처럼 같이 달리기를 함께 하면은 좀 더 내 삶을 더 잘 달릴 수 있다라는 걸 같이 알리고 싶어서 그냥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달리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야. 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달리기로 돈이 될 것 같던가요? 저는 해외 마라톤을 뛰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성장하려면 아직 멀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은 앞으로 성장할 가치,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 선택을 했죠. 이런 결심을 한 게 몇 살 때예요? 27, 8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대 패기니까 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의 마라톤 대회를 다 다니기 시작했고 네. 6대 마라톤을 30살이란 나이에 네. 최연소로 네. 세계 최연소로 6대 마라톤을 다 뛰고 인증을 받으셨어요. 와, 그 해외 달리기 대회하고 국내 달리기 대회하고 다양하게 다 참여를 해보셨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청중들의 관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해외 마라톤은 그냥 우리 집 앞을 뛰는 코스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이들이랑 강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나와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집에 있는 스피커를 갖고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뭐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바나나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냥 모든 마을의 축제인 거죠. 네. 근데 한국은 뭐 물론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함께하는 문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물론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좋은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중계 방송 같은 거는 하지만 그 길거리 나가서 제가 박수 칠 생각은 안 해본 것 같고 네. 약간 좀 공식적인 느낌으로 와닿지. 이게 우리 마을의 축제다 이런 느낌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 예. 가면은 정말 한 3살부터 4살, 5살
조그만 꼬맹이들이 나와서 손을 쫙 뻗으면서 하이파이브를 쳐주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하이파이브를 탁 쳐주면은 세상 행복한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엄마 나 하이파이브 쳤어 하면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달리는 마라토너들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250km 고비 사막 마라톤 얘기를 했어요. 방송 들으시고 와,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고 그러던데 이게 맨몸으로 뛰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사실은요, 배낭을 메고 뜁니다. 배낭의 무게가 그냥 한 2, 3kg 되는 배낭의 무게는 아니고요. 모든 식량과 장비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뛰기 때문에 배낭의 무게가 무려 12kg이나 나가더라고요. 아, 어린이 하나를 업고 뛰는 맞아요. 거네요. 네. 야, 그럼 자기가 먹을 거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7일 동안 먹을 식량과 헤드랜턴, 비상 상비약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식량도 적게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생명이 위협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럼 필요할 때 못 먹다 보니까 그날 먹을 최소 칼로리량을 다 정해줍니다. 네. 남자 몇 칼로리, 여자 몇 칼로리 이렇게 정해주고요. 옷 소재도 기능성 의류 반팔 하나, 긴팔 하나, 반바지 하나, 긴 바지 하나 이렇게 깐깐하게 다 정해주더라고요. 야, 고비 사막의 기후는 어때요? 기후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네.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정말 더운 여름이고요. 또 밤에는 거의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져서 겨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을 모두 다 장만을 하셔야 되고요. 햇볕이 정말 강하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기 때문에 살이 정말 많이 타요. 이야, 거기를 250km를 네. 그 7월 달에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7월 달에. 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달렸습니다. 네. 그때 달릴 때는 어떤 게 제일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기억이 많이 미화되기는 했는데요. 그때 사실 어떠한 사건이 터졌었는데 밤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젖은 신발을 불가에 말리는 일이에요. 네. 그날도 세 번째 날이었거든요. 그날도 그냥 어김없이 신발을 불가에 말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신발 찾으러 가야지 하고 신발을 찾으러 갔죠.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신발이 불에 아주 활활 잘 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네. 근데 경량화 때문에 신발은 한 켤레밖에 없잖아요. 빨리 마르라고 빼놨던 깔창은 이미 뒤틀려져서 신발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아, 예비 신발을 안 가져가요? 신발 자체가 없어요. 경량화 때문에 그냥 한 켤레만 갖고 뜁니다. 그러니까 그걸 메고 뛰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쿠션과 균형이 완전히 망가진 신발을 신고 그날은 하필 또 80km를 뛰는 날이었어요. 그 사막이면 그냥 이게 길이 아니라 모래를 위를 뛰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스팔트 길 그런 거는 일제히 없고요. 모래밭을 뛰기도 하고요. 산속을 뛰기도 하고 풀숲을 헤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실제로 강을 뛰어넘기도 해요. 근데 신발이 그 모양이 났으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새벽 2시까지 80km를 뛰니까 제 발에 10개가 넘는 물집이 바로 생겨버리더라고요. 이야, 그 군대에서 제일 그 관리를 많이 하는 게 발에 물집 안 잡히도록 하는 거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딱 맞아요. 네. 이 발에 물집이 잡히면 발 딛는 게 정직하지 않다 보니까 발목에 무리가 가게 되면서 발목이 붓고 그러면 또 균일하게 균형을 못 잡다 보니까 점점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결국 그 작은 물집 하나가 온몸 전체를 아프게 하는 하나의 그 실마리인 거죠. 아니 근데 그 일주일 뛰었는데 사흘째 신발이 그렇게 됐으면은 완주하셨어요? 네. 완주해야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응원하고 있다 보니까 포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물론 있죠. 포기하면은 어떻게 차 타고 오는 거예요? 네, 포기하면 차 타고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져요. 예. 집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스텝처럼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같이 그 여정을 함께 할지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보통 대부분은 너무 아쉬우니까 예. 스텝이라도
자처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같이 추억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야. 또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참가비가 정말 2번 참가할 수 없는 참가비를 내야 합니다. 그래요? 비싸요? 네,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군요. 네,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큰맘 먹고 갔기 때문에. 네. 야, 거의 울면서 뛰었겠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 한 이틀, 3일은 거의 계속 울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완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완주하길 정말 야. 잘했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길 때 항상 그 사막 마라톤 생각을 해요. 내가 사막에서도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이까지 거를 내가 못할까? 이걸 못할까? 나는 사막도 갔다 온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네. 힘들었던 경험이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돼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저 세계를 속속들이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세계대회에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셨는데 그 좀 코스가 제일 좋았다 싶은 대회는 어딜까요? 모든 마라톤 코스가 좋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뛰었던 호주 시드니 마라톤의 코스가 네.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으로 들어오는 그 길은 거의 1km 가까운 구간이 다 내리막길이었고 그 내리막길의 마지막 장면은 오페라 하우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 피니시 라인이었거든요. 야,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면서 맞아요. 들어가는군요. 네, 다 양쪽에 다 길을 막고 제 눈앞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버진 로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길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열심히 달리다가 달리기의 매력을 알리려고 달리기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함께 달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해지셨습니다. 안정훈 씨가 이제 출전 한번 한다 그러면 후원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사막 마라톤을 달리거나 해외 마라톤을 뛸 때면은 아무래도 신발 협찬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네. 식으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저 혼자 즐기는 것도 있지만 달리면서 모은 금액들을 기부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후원해서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네. 후원자가 있으니까 포기도 함부로 못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몸으로 뛰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함께 달리고 있는 셈이죠. 예. 이렇게 좋아하던 일을 아주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든지 인생이 쉽게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던데요. 네, 네. 모든 분들이 다 힘드셨겠지만 이 마라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네. 또 비말이 튈 수 있는 대회이다 보니까 한동안은 마라톤 행사들 그리고 강의들이 계속 줄줄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수입이 아예 영원으로 끊긴 적도 있었고요. 그때 여전히 20대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이 왔었어요. 거의 면역력이 진짜 떨어졌을 네. 때 오는 건데. 맞아요. 온몸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예. 그렇게 힘들게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제가 참 이 얘기 듣고 달리기가 이렇게 좋은가. 결혼식을 달리면서 했다고 그래서요. 이게 어떻게 네. 가능한 거예요? 결혼식장을 달리면서 한 건 아니고요. 결혼식 날 결혼식은 무사히 마치고요. 그 당일에 그때는 초창기여서 해외로 가는 비행기들이 다 없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결혼하셨기 때문에. 네, 코로나 시기에 결혼을 해서 결혼식은 일단 한 번 미루고 네. 청첩장도 한 번 더 찍었고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너무 아쉽잖아요. 인생이 예.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래서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나만의 결혼식을 만들어보자 해서 결혼식은 무사히 마치고 그날 오후에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서 50분을 초대를 했어요. 예. 50분을 또 따로 초대를 해서 참가비를 10,000원씩 걷었고요. 예. 네, 물론 10,000원 이상의 답례품을 드리고 또 저희 부부가 모은 50만 원 합쳐서 100만 원을 또
재단에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50분의 하객이 신랑 신부랑 같이 이제 반포 한강공원을 뛴 겁니까? 네, 맞아요. 결혼식 날이 6월 21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6.1km를 1km당 6분 21초 페이스에 맞춰서 그렇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6월 21일에 결혼하셨어요? 네. 저랑 결혼기념일이 같아요. 세상에. 전 앞으로 매년 6월 21일마다 네, 생각이 날 것 저도 같아요. 안정은 대표를 기억을 하겠네요. 네. 이야. 그래서 그날 면사포 쓰고 흰색 러닝복으로 빼입고 달리기를 하니까 하루 종일 그 축하를 받는 기분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네. 남편이랑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식 힘들다고 하던데 너무 재밌다. 나중에 누구랑 할지 모르겠지만 또 결혼식 해야지라는 그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런 일을 그때 그렇게 모은 돈 100만 원을 아프리카 식수 위생 지원 사업에 이제 기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분도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달리기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렇구나. 의외로 이 러닝 예. 동호회 러닝 크루 안에서 연애를 하시다가 결혼까지 골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인생의 동반자까지 맞아요. 거기서. 네, 또 극한 상황에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응원해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걱정이 됐어요. 임신 9개월까지도 달리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네. 이거 나이 가지면 옛날에 어른들이 뛰지도 말고 조심조심 하라고 맞아요. 그러시거든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달리기를 쭉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저도 많은 자료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죠. 해외 자료들을. 네. 그랬더니 미국 산부인과 협회에서 나온 자료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는 물론 산모가 안정을 취하는 게 맞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네. 연구 결과가 바뀌었대요. 그래요? 네, 지금은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어느 정도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지만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건강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를 됐어요. 네, 그리고 요즘 저출산이 좀 안 좋아진 게 물론 지금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저출산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취미도 하고 내 일도 하면서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은데 임신도 하고 출산 육아를 하면은 내가 없고 그냥 엄마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저출산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임신을 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18개월 됐어요. 18개월 지금 어떻게 걷고 뛰고 하나요? 굉장히 빨리 걸었고요. 굉장히 일단 건강하게 태어났고 9개월 때부터 걷기를 시작했어요. 혹시 뛰나요 지금? 지금 뛰어다닙니다. 집안을 아주 그냥 쏜살같이 뛰어다닙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닮았으면 무지 잘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친구가 벌써부터 조기 교육으로 유모차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모차로는 또 뭔가요? 네, 그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서 같이 달리고 있어요. 이미 마라톤계 입문을 시켰습니다. 이미 마라톤 풀코스 완주한 건가요? 풀코스까지는 아니고요. 아직은 나이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최장거리는 10km까지만 10km. 같이 뛰었고요. 네. 이게 최근에는 유아차라고 하죠. 유아차 런을 하는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달리면 행복하듯이 내가 정말 아껴도 정말 아쉽지 않은 사랑하는 아이와 같이 달리게 되면은 더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크루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어떤 크루예요? 캥거루 크루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러닝 크루 모임인데 이 가족들도 한 50여 가족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차 밀면서 뛰는 거예요. 네. 이야, 그렇구나. 옛날에 애기 엄마 아빠들은 이런 거 못 했거든요. 네, 지금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달리기 계절을 맞아서 안정은 씨도 바빠질 것 같은데 올해 예정된 국내 대회도 많이 있죠.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네, 저도 올해 국내 대회 계획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한 17주, 18주 정도 됐고요. 그래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건강하게 또 출산을 하고 또 첫째처럼 똑같이 9개월까지 그냥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달리기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올해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서 부탁드릴게요. 좀 살살 뛰세요,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안정은 씨가 이루고 싶은 꿈은 뭘까요? 저는 풀코스를 뛰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주변에 있는 분들과 네. 재미있는 마라톤 행사도 만들고 또 가족 대회도 만들고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네. 꿈 목표입니다. 안정원 대표랑 함께하는 이틀은 진짜 건강한 에너지를 제가 듬뿍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노래 한 곡 좀 들을까요? 네. 최근에는 울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네. 달리기가 위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황가람님의 나는 반딧불 네. 노래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시작한 5분 달리기로 지금은 러닝 전도사가 돼서 세계를 누비는 안정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